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35강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길어진 주어를 모아서 봤잖아요. 오늘은 길어진 목적어를 모아서 살펴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441번부터 450번까지 10개의 기출문장이고요. 자,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부담 없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요. 길어진 명사 8가지는 목적어 자리에도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 타동사 다음 자리가 목적어 자리고요. 이 목적어 자리에 길어진 명사 8가지 들어갈 수 있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8가지 길어진 명사가 다 자주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이 아이들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어라고 할 때는요. 타동사의 목적어뿐만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도 포함하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즉 전치사 다음 자리에도 쓰일 수가 있는데 투부정사, 구와 접속사, 대절은 원칙적으로 제외를 하게 되죠. 예외가 있긴 한데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수준에서는요. 그리고 구문을 할 때는요. 어쨌든 목적어라는 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다 되는데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는 두 가지는 빼자. 그런데요. 이러한 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와 함께 쓰인다면 즉 오형식 패턴에 쓰인다면 가목적어, 진목적어 패턴으로 주로 쓰인다고 그랬네요. 동사 자리에 make, think, find, consider가 주로 나온다고 했고요. 그 뒤에 it이 나와 있고 목적격 보어로 명사 또는 형용사가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 또는 대절이 진목적어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봤네요. make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았고요. think나 find, consider는 생각하다는 의미로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find는 알게 되다, consider는 간주하다 이런 의미까지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생각하다 계열의 동사라는 거. 됐습니다. 자, 이제는 예문을 함께 모아서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구조 먼저 웅장하게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자, 문장의 주어로 똑같이 시작하고 있네요. 물론 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want, enjoy, don't know, believe, wonder, don't know, tell, it. 얘네들 모두 목적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길어진 명사 8가지가 가지런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보이고 있죠. 저는 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저는 즐깁니다. 외국어 배우는 것을. 저는 모릅니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저는 믿습니다. 그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을 혹은 시험에 통과했다고. 저는 궁금해요. 당신이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는 몰라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얘는 간접 목적어고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 그가 한국을 떠났는지를. 당신은 먹어요.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하지만 살찌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접속사 대절, 접속사 whether절, 관계대명사 what절, 의문사절 혹은 간접의문문, 복합 관계대명사 절이 모두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좀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가 쫙 그려지고 나면 아주 좋을 텐데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기출문장을 10개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동사나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이런 거에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겁니다. 들어갈게요. 441번. wonder, 궁금해하다 이런 뜻이었고요. 우리 아까 좀 전에 보신 예문에도 있었었네요. referee는 심판을 말합니다. referee, 심판. I wonder what other referees will think of how I did. 자, 해석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궁금해요. 뭘요?
다른 심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요. 제가 한 방식에 대해서 직역하면 이 정도가 될 텐데요. 이 짧은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좀 더 꼼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I가 문장의 주어고요. wonder가 동사예요. 그리고 이 wonder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큰 틀에서 의문사 절 하나가 쓰여 있고요. 그리고 이 의문사절 안에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로 의문사 절이 하나가 또 쓰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how I did는요. 의문사절로 보셔도 되고요. 이 앞에 the way가 생략된 관계 부사로 보셔도 되는데 the way가 빠져 있는 상태, 무조건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the way만 쓰던가 how만 쓰던가 둘 중에 하나니까. 물론 the way in which도 되긴 한데 어쨌든 how하고 보게 되면 the way만 쓰던가 how만 쓰던가. the way가 무조건 빠져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더 이상 the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기능을 할 수 없고 명사절로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여 있구나 이렇게 봐도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의문사절로 봐도 되고 관계 부사절로 봐도 된다. 앞으로 가서요. 여기서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절이 아니라 의문사 절이 되겠습니다. 왜? what이 의문사이기 때문이에요. 얘가 왜 의문사인 거지요? 자, 표현을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What do you think of him?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 해석이 되실까요?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의미인데요. 거꾸로요.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말을 주고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what이 아니라 how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how do you think of him? 이렇게 하는데 how 쓰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what do you think of로 합니다. 이 표현을 활용한 건데요. think A of B입니다. 여기서 B를 A로 평가하다. 그런데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래 의문사 what은 think 다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A of B가 된 거거든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버린 거라고요. 이러한 구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에 대해서 그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자연스럽게 하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요. What other referees will think 다음에 있었던 의문사 what이 맨 앞으로 이동한 것이고요. 그리고 of B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했던 방식에 대해서 다른 심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확인이 좀 되었을까요? 혹시 think of를 뭐뭐를 생각하다. 제가 이렇게 덩어리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거와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저는 궁금합니다. 다른 심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뭐에 대해서 내가 한 방식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I도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경기장 내에서 어떤 심판이나 판정을 내렸겠죠. 그 판정을 내린 방식에 대해서 혹시 다른 심판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잘 내렸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왜 초보자 왜 저런 판단을 이렇게 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내가 경기 중에 판정한 것 내용상으로 걸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심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 이런 의미의 문장.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의미적으로도 보시고요. 442번입니다. control은 조절하다, 통제하다. workout은 하나의 덩어리로 운동하다 쓰일 수 있습니다. You can control how much or how often you work out. 간단한 문장입니다. 이건요. 여러분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자주 여러분이 운동하는지를 이렇게 되겠죠. you가 문장의 주어고요. can control이 동사겠죠. 조절하다, 통제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의문사, 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how much 의문사 하나 or how often 의문사 둘 이렇게 쓰여 있는 상황이고요. you work out 이렇게 되겠죠. 자,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연결되어 있으면 얼마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자주 당신이 운동하는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 횟수와 운동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의문사, 절이 control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 됐을까요? 자, 443번. audience는 청중, 관객.
자, try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laugh는 웃다가 되겠습니다. Everyone in the audience tried not to show they were laughing. 자, 청중 속의 모든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웃고 있다는 것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자,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전치사 덩어리 묶어서 보시고요. 동사 tried가 있는데 이 tried의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투부정사 바로 앞에 not이 붙어 있는 상황. 괜찮을까요? 그래서 try not to show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show라는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통으로 sh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쏙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try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인 상황에서 투부정사에 쓰인 show라는 동사가 대절을 목적어로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들은요. 그냥 중학교 저학년에서 나타나고요. 중3부터는 이렇게 복합적인 문장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에 가시면 더 길고 복잡해지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시면 추상적이기까지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추상적인 문장들까지도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인 문장들을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청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 즉 청중 속의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이 웃고 있다는 거죠. 뭐 굉장히 웃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웃음을 보여줬다가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꾹 참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그게 조금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어쨌든 443번이었고요. 44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관련된 표현도 없네요. 단어는 쉬운가 봐요. 자, in life, they say that too much of anything is not good for you. 그렇습니다. 삶에서 they say this에 이따 표현을 가르쳐 드리긴 할게요. 뭐뭐라고 합니다. 어떤 거든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고요. 여러분에게 혹은 당신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in life 전치사 명사 덩어리고요. 얘가 주어 동사 그리고 나서 대절이 say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쏙 쓰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서 they가요. 앞에 나온 죄송합니다. 앞에 나온 복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그들은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they가 앞에 나와 있는 복수의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they say that이라고 쓰일 때는요. 사람들이 that이야라고 말한다.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뭐뭐라고들 한다. 혹은 뭐뭐라고 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하시면 이거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삶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얘기 아니라 삶에서 뭐뭐라고들 합니다. 혹은 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절이 say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것이고요. 그 안에 too much of anything이 주어 자리에 쓰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얘가 실질적인 주어고요. 어떤 것의 너무 많음은 이렇게 직역은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어떤 것이든 너무 많은 것은 is not good, 좋지 않아요. for you, 당신에게 이렇게 된 거죠. 과요불급입니다. 지나치면,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거. 그렇게들 말을 하죠. 됐습니까? 445번 갈게요. like는 뭐뭐와는 달리라는 뜻이고요. 전치사로 쓸 수 있네요. 자, generally는 일반적으로, action은 행동, automatically는 자동적으로 부사입니다. Like what we generally believe, some of our actions are done automatically.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것과는 달리 우리 행동들 중 일부는 자동적으로 행해집니다. 이거는 단순 명료하네요. 자, 일단 전치사 like의 목적어로 관계대명사 what절이 들어가 있죠. 왜? 이번에는 무엇이 아니라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에 주어가 나와 있고요. 전치사 덩어리인데 한꺼번에 계속 묶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 자리에 수동태가 쓰여 있는 상황. 이제 수동태 곧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사 연결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것
과는 달리 우리 행동 중 일부는 자동적으로 행해집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다고 믿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것들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전치사의 목적어로 관계대명사 what절이 쓰였다는 거. 됐을까요? 446번으로 갑니다. 자, care about은 뭐뭐의 마음을 쓰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네요. For example, you may not care about whether you start your new job in June or July. 예를 들어서 당신은 마음을 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뭐에 대해서요? 당신이 당신의 새로운 일 혹은 직업을 6월에 시작하든 7월에 시작하든 별로 마음을 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어 중요한 연결하고요. you 주어 조동사와 함께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care about이 하나의 덩어리를 표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about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whether 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 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당신은 마음을 쓰지 않을지도 몰라요. 뭐에 대해서? 당신이 당신의 새로운 일이나 직업을 6월에 시작하든 7월에 시작하든 시작하는 달이 언제인지는 당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의미는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whether 절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였다. 구조 보시죠. 447번. conduct는 특정 활동을 하다라는 뜻이고요. experiment는 실험, unbiased는 선입견 없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You should also ask if the scientist or group conducting the experiment was unbiased. 그렇습니다. 해석부터 해드릴게요. 당신은 또한 물어봐야 합니다. 그 과학자 혹은 그룹이 그 실험을 하고 있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혹은 선입견이 없었는지 이런 의미거든요. you가 문장의 주어고요. should also ask가 전체 동사 덩어리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ask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if 절이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얘는 whether로 바꿀 수도 있겠죠. 혹은 whether 절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if로 바꿨을 수 있고요. 거꾸로 말하면 동사의 목적어로는 인지의 의미로 if가 쓰일 수 있다는 거. 발음상 ask if가 훨씬 편하잖아요. ask whether보다요. 그렇죠? 어쨌든 당신은 또한 물어봐야 됩니다. 해놓고 자, if가 ask라는 동사의 목적어절로 쏙 들어가 있다는 거 전체적인 구조는 파악이 됐을까요? 자,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the scientist or group이 하나의 주어로 묶여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scientist or group이라는 명사 다음에 conduct 동사의 ing가 있습니다. 명사 뒤에 ing라고요? 그럼 두 단어 이상의 현재 분사가 아닌지를 보셔야겠죠. 오랜만에 나왔네요. The experiment까지 세 단어의 덩어리가 되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다 보셔야겠습니다. 자, conduct라는 것은 특정 활동을 하다. conduct 뒤에 experiment가 연결됐으니까 실험을 하다가 되겠죠. 근데 ing 형태예요? 그러면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과학자 또는 그룹이 되겠죠. 얘가 그리고 나서 was unbiased.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당신은 또한 물어봐야 합니다.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과학자 또는 그룹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그럼 여기서 하고 있는 좀 어색하네요. 그럼 다시 할게요. 자, 그 실험을 진행했던 과학자나 그룹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물어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A라는 회사에 관한 좋은 실험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보고서를 의뢰한 곳이 이 A라는 회사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과학자나 혹은 그룹이
이 A라는 회사에 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실험도 하고 보고서를 쓰지 않겠습니까? 이미 답은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답에 맞추기 위한 실험과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까? 왜? A에 대한 보고서를 이 사람들이 쓰고 실험을 하는데 이 보고서와 실험을 하기 위한 비용을 A라는 회사에서 대? 그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서나 실험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누구에 관한, 어디에 관한 보고서나 실험이고 그것을 누가 후원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48번. 자, grab은 잡다, 동사, 붙잡다 동사고요. hammer는 망치가 되겠습니다. 자, paint brush는 paint 붓이 되겠고요. donate은 기부하다, construction은 공사가 되겠습니다. By grabbing a hammer or a paintbrush and donating your time, you can help with the construction. 망치 또는 페인트 붓을 붙잡음으로써 그리고 당신의 시간을 기부함으로써 당신은 도울 수 있습니다. 공사를 요 정도까지 해석해 볼게요. 자, by 다음에 동명사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라고 그랬죠? and가 나와 있고 다시 ing가 있기 때문에 동명사 1번, 동명사 2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grabbing의 목적어로 hammer or paintbrush가 있으니까 목적어 1번, 목적어 또 2번으로 구조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의미 파악이 어렵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셔도 큰 틀은 잡을 수 있겠네요. 망치, 여기 분석해드렸고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어서 갈게요. 주어 동사 있는데요. 사실 이게 좀 애매하긴 하죠. 자, help 다음에 with 명사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help 명사, 이건 목적어라고 보통 하죠. 목적어 그리고 with 명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help 다음에 바로 나오는 목적어는요. 주로 사람이 나오고요. with 다음에는요. 행위 또는 활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with, help with 활동이나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the construction이라는 것은 공사, 행위나 활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help with the construction은 그냥 공사를 돕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with가 있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분석은 됐습니다. 망치 또는 페인트 붓을 붙잡음으로써 그리고 당신의 시간을 기부함으로써 여러분 혹은 당신은 공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두 개가 쓰여 있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동명사에 따라 덩어리들이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 되나요? 449번. 자, 말하는 현대의, The Middle Ages는 중세 시대를 말합니다. 사가는 특히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영웅 전설을 말한대요.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가시면 됩니다. For example, the modern Icelander does not find it very difficult to read the Icelandic sagas from the Middle Ages. 예를 들어서 현대의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아이슬란드 영웅 전서 읽는 것을 중세 시대의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for example 연결하고요. The modern Icelander가 주어가 되겠죠. 동사 does not find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find라는 동사 뭐 영어 문법적으로 구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죠. 그 뒤에 25입니다. 느낌 빡 오나요? 목적격 보호, 명사형사 찾고 그 뒤에 진목적어 찾아보세요. Very difficult가 목적격 보호로 나와 있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진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렇게 돼 있고요. 진목적어 나와 있고요. 이 사가스라는 명사 뒤에 뭐 전치사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건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의 아일랜드 사람들은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일랜드라고 했네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입니다.
does not find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매우 어렵다고요. 그것을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진목적으로 갈게요. 아이슬란드 사가 영웅 전설. 중세 시대의 아이슬란드 영웅 전설 읽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슬란드어가요. 중세 시대부터 현대까지 거의는 아니고요. 변화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아이슬란드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중세 시대의 아이슬란드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영어의 면에 있어서는요. 지금 현대 영어와 옛날 중세 시대 영어, 고대 영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가 봐요. 변화가 상당히 많죠. 특히 영어는요. 여러 국가와 뭐 전쟁,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섞여가지고 일관성이 없는 게 굉장히 특징이에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랬다가 저건 저랬다가 뭐 예외도 많고 막 짜증스럽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현대 영어를 사용한 사람이 중세 영어를 보면 마치 다른 나라 말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화가 많지 않아서 중세 시대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읽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점,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쓰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장 450번 갈게요. Observe는 보다, 관찰하다. Suddenly는 갑자기, orbit은 궤도가 되겠습니다. An English scientist observes an apple fall from a tree and suddenly understands what keeps the moon and the planets in their orbit. 그렇습니다. 누군지 아실까요? 한 영어 과학자가 아니고요. English는 영국의란 뜻입니다. 자, 한 영국 과학자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해합니다. 무엇이 달과 행성을 그들의 궤도 속에 유지하는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an English scientist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observes가 동사죠.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였네요. 그러면 이 observes를 보다, 관찰하다, 지각 동사로 봐야겠군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명사, 덩어리, 접속사, 그리고 부사 나와 있고요. 동사가 이렇게 3인칭 단수 현재형을 있는 것으로 보아 and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아 앞에서 찾아야겠죠?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얘가 1번, 얘가 2번. 한 영국인 과학자가 이걸 보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뭐를? 얘는 여기에서 의문사가 되겠고요. 동시에 주어이면서 그리고 그 뒤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요. and로 목적어가 하나가 더 나오고 그 뒤에 in their orbit이라는 장소의 부사구가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분석은 됐네요. 한 영국인 과학자가 사과 하나가 사과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고 갑자기 이해를 합니다. 뭐가 달과 행성들을 그들의 궤도 안에 유지를 하는지 아이작 뉴턴이 되겠죠. 마뉴엘에게 법칙을 근데 뭐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뭐 사과 나무 아래에 있다가 떨어지는 것도 그냥 무조건 그냥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거 관련된 꾸준한 관심 그리고 생각 공부 같은 것들을 해왔겠죠. 그러다가 이런 상황을 보고 불현듯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한 가지로 딱 모이는 아하의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의문사 절이 understand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여 있는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0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50번까지 마무리됐고요. 다음 시간 예고해 드려야겠네요. 36강입니다. 이제 정말로 명사편이 마무리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격보어, 그런데 주격보어로 명사가 쓰이는 경우 살짝 모아보고요. 그리고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를 그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봅니다. 451번부터 460번까지 10개의 기출문장이네요. 자, 이것까지도 함께 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한번 먼저 마무리를 하고 나신 상태에서 저와 함께 한 번 더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